대구 36곳, 포항 35곳이 개학을 연기했지만 경북교육청이 인근 돌봄시설로 아이들을 안내하면서 보육대란은 없었습니다. 경북 지역 조합장 선거 평균 경쟁률이 2.6대 1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동국대 경주병원과 연계해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작년보다 묘목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어린 나무들은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인 개학 연기에 걱정하던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4일 대구 경북에서는 유치원 70곳이 갑작스럽게 개학을 미뤘는데요. 다행히 돌봄교실이 운영되면서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유치원 정문에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유치원은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과 유치원 3법 등을 반대하며 4일 개학을 미루고 아이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학을 연기한 곳은 대구 36곳, 경북 포항 35곳입니다. 대구에서는 유치원들이 개학은 미뤘지만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돌봤고, 경북에서는 교육청이 등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인근 돌봄시설로 안내하면서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락가락 개학 연기 통보와 통학 차량 운영 중단 등으로 하루 종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는 유치원을 미룰 수 없다며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도 줄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 주판할 얘기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은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민원과 상황을 의식한 듯 폐원 투쟁까지 외치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결국 5일부터 정상적으로 유치원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로 우리 교육청에 통보를 하였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이렇게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막을 내렸지만 종일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은 한유총 설립 취소 등 강수를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경북 지역 조합장 선거 평균 경쟁률이 2.6대 1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 180개 조합 가운데 후보자 1명만 출마한 곳은 24곳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 동시조합장 선거조합은 180곳, 모두 459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60명이 현직 조합장입니다. 농협은 148개 조합에 381명의 후보가 등록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수협은 9개 조합에 21명의 후보가 등록해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23개의 산림조합장 후보에는 시운 7명이 등록해 2.5대 1의 경쟁률이 됩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군위군의 80농협이 6명의 후보 등록으로 6대 1의 경쟁을 보였습니다. 또한 후보 1명만 등록한 무투표 조합은 농협 19곳, 수협 1곳, 산림조합 4곳 등 모두 24곳입니다. 이들 조합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고 13일 투개표 후 출마자가 당선인으로 확정됩니다. 180개 조합장 선거의 경북 지역 유권자는 모두 39만 1987명으로 지역별로는 상주시가 15개 조합에 3만 80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울릉군은 3개 조합 187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후보들에게 공정한 선거운동을 당부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 선거운동이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말일 현재 도내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36명을 수사 중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오는 13일 각 지역에서 치러집니다.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고 후보 관련 정보도 부족해 조합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지역의 묘목 시장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묘목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어린 나무들은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 묘목특구의 한 농원입니다. 봄을 맞아 푸르고 싱그러운 어린 나무들의 출하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 겨울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수준에 머물면서 거래 시기가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당겨졌습니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엄청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유실수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조금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정원수나 이제 간상수 위주로. 묘목값도 크게 뛰었습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종인 사과는 지난해보다 50%, 복숭아와 자두, 매실은 최대 80%까지 올랐고 감과 밤은 2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어린 나무들의 값이 오른 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생산량은 주는데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어 묘목 풍기 현상까지 일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이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높아진 인건비와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추 외에 딴 거는 거의 한 50%에서 100% 정도 뛰었다고 보면 됩니다. 묘목 생산 자체가 그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좀 인건비도 어디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땅과 일조량이 좋아 전국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산 묘목특구. 귀해진 어린 나무들의 봄맞이 채비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사우나 화재는 남탕 입구 구두방에 있던 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해당 콘센트가 오래된 먼지와 물 등으로 오염되면서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감식 결과와 함께 화재 당시 구두방 주인이 난로를 켜둔 채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9일 대구 중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3명이 숨지고 8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창업 모델 발굴을 유도 지원하는 청년 마을 일자리 뉴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개인 또는 4명 이내 단체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창업 성공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의 마을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아이템에 대한 창업 사업비를 한 명당 연간 1,500만 원,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1년차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경북 지역은 이번 새학기부터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새학기 달라지고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정책을 HCN 정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학기부터 경북 전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도시지역은 읍면지역을 제외하곤 동지역에서 일부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전면 실시됩니다.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됩니다. 도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7만 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한 명당 연간 4개씩 지급하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도 올해는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로 확대됩니다. 또 증가하는 학생 복지 수요와 자연재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복지과와 안전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냥 작은 팀 단위에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과로 확대 개편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그 점에 초점을 두고 지금 교육안전과를 신설을 했고요. 복지과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올해 중학교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수업 방식도 빠르게 변하며 주입식 교육은 이젠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정한 다음 도전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시를 읽고 낭송하며 감수성을 키우는 이색 교육도 추진됩니다. 또 시골학교 통폐합보다는 경쟁력을 키우는 자유학부제가 시작돼
포항 죽천초등학교의 경우 새학기 20명에 가까운 도시 학생들을 유치했습니다. 대도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나면 마을의 구심점을 잃게 되고 마을 소멸을 또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작은 학교의 가치가 옛날보다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 이른바 메이커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들의 연구활동도 지원해 효율적인 교육 정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비전으로 앞세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이 이번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경주시가 동국대 경주병원과 함께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야간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경주시의 소아청소년 인구는 4만 2천여 명. 응급실 전체 이용 환자 가운데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야간과 공휴일에는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경주시는 소아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메우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연계해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를 열었습니다. 경주의 유아 청소년들이 멀리 대구나 포항, 울산으로 가지 않고 우리 경주 현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아주 경주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장소는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실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실로 야간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주시와 동국대병원이 각각 8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전문 진료를 위해서 소아과 전문의 4분을 초빙했고요. 추가적으로 간호사 8명을 더 모집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영유아 소아 진료에만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지역의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중소도시인 경주에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영유아 진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늦은 밤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텐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자,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지난 3월 1일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현판 제막과 동시에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경주시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는 경주시와 동국대가 각각 8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부담해서 연간 17억 원이 넘게 투입이 되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담 간호사 8명이 교대로 24시간 상주 근무하게 됩니다.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는 민선 7기 경주시정의 주요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준하경 경주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경주에 4만 3천 명의 유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만은 야간과 공휴일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진료받을 곳이 없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이번에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를 우리 동국대학교와 함께 개설하게 됨으로써 우리 경주의 유아 청소년들이 멀리 대구나 포항, 울산으로 가지 않고 우리 경주 현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아주 경주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에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가 생기는 건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실 내에 소아과 진료실이 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응급실이 비좁아 초진 후에는 소아를 위한 전용 진료실로 이동을 해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 응급 환자들은 고열과 탈수 증상으로 수액을 맞아야 할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이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지역의 저출산 극복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중소도시에서도 좀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아이를 낳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소아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진료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드경 동국대 경주병원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유아 진료 공백을 메꿔보자 이런 그 취지로 시작하게 됐고,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어찌 생각하면 영원히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우리 이 사업, 경주시의 사업 모델이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경주에 생겨나게 된 영유아 진료센터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SNS를 통해 우리 지역 소식 들여다보는 SNS 핫 이슈 코너입니다. 지난 3월 1일 3.1운동 100주년과 관련된 내용이 정치인들의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먼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권영세 안동시장 등과 함께 인천각에서 만세를 외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소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앞장서서 열어가자고 글을 올렸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문의 글에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용기 있는 사과와 반성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며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일본의 모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날 장욱현 영주시장 SNS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장욱현 시장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글도 올렸지만 또 다른 글에서 축구종합센터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데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습니다. 장 시장은 영주시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밝히면서 영주 시민 4만여 명의 서명 참여와 그동안 유관기관을 찾아다닌 노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는데요. 다만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영주의 기후 조건과 여건에 맞게 스포츠를 지역 경제와 연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고윤환 문경시장의 SNS 함께 보시죠. 고 시장은 SNS에 뉴스 기사를 공유하는 횟수가 많은 편인데요.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 출산국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공유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우리 경제가 붕괴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이 세심한 출산복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는데요. 댓글에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장년층의 댓글도 더러워 보였습니다. 앞으로 문경시장이 문경시 임산부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SNS 소식입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학생과 교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내용이면 참 좋았겠지만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임 교육감은 지난 2일 유치원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이끌어온 원장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앞으로 비상대책반을 꾸려 회장단과 소통하고 만약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이도 학부모도 기대에 차 있어야 할 시기인데 어수선하죠.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지역 SNS 핫 이슈였습니다. 성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인 칸트스쿨이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들이 참여해 앞으로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학습 전략 등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대구 한의대 평생교육융합학과에는 올해 25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4년 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교육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청송군 부동면이 주황산면으로 이전이가 주산지리로 지난 1일부터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새로이 태어난 주황산면과 주산지리를 기념해 지난 1일 주황산 면사무소에서 주황산면 선포식을 진행했고 새로운 명칭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인 주황산 한마을음악회도 3월 28일 이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청송군은 1914년부터 사용해온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명칭을 지역적 특색을 살린 명칭으로 주민 찬반 조사를 거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제 잔재인 부동면 명칭을 서둘러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주민들 사이에서 거론돼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찬반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99%가 주황산면으로 명칭 변경하는 데 찬성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주시가 김인현 3.1운동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시민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행렬에 참가한 시민 2천여 명은 경주역에서 봉황대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3.1운동 당시 경주에서는 3월 13일 경주 장날에 만세운동을 계획을 세웠으나 일본 경찰에 발각돼 실패하고 3월 15일 봉황대에서 김학봉 선생 등이 주도해 군중들이 다 함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시민은 모두 111명으로 전년보다 1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도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418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전년보다 사망자 수가 4% 정도 줄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경쟁에 나선 24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가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1차 서류 심사 결과 광역단체로는 울산시와 세종시, 수도권은 여주, 용인, 김포, 이천, 충청권은 천안시, 경북에서는 경주시와 예천군, 상주시가 2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경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3월 중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6곳으로 압축한 뒤 현장 실사를 거쳐 4월 중 우선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천군 곤충연구소가 4일 낮 양봉대학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교육생 40여 명은 앞으로 한 해 동안 양봉 이론과 질병 진단, 선도농가 견학 등 모두 10회에 걸쳐 4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한편 양봉대학은 한국과 베트남 FTA 등 농업시장이 개방함에 따라 양봉 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개설됐습니다. 예천 참외가 지난달 28일 안동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첫 출하됐습니다. 출하된 참외는 20박스이며 10kg들이 한 박스에 7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예천 참외는 호명면을 중심으로 재배됐지만 도청 신도시 부지로 편입되면서 재배 면적이 감소했으며 용문면 일대에 이주 단지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예천군은 지난해 21억 원의 소득을 올린 용문면 참외가 올해도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주 여자정보고등학교가 특색 있는 입학식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입학식은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환영의 인사를 나누는 입장식과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백서 소개, 학부모 교육 등 3부로 나누어서 진행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학 학과에 따른 교실 투어를 실시하고 각 학과 담당 교사들과 면담을 통해 자녀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서 대구 경북 단체장들과 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권영세 안동시장을 모시고 올 한 해 안동시의 시정 목표와 방향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장 권영세입니다.
CJ 헬로 영남 방송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해맞이 소원을 빌며 시작된 기해년이 벌써 입춘을 지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 새로운 계획들로 희망과 불안도 있을 듯합니다.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서 새로운 엔딩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위해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시작한 민선 7기가 발품을 팔며 시민들과 소통한 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바른 길, 고든 길, 비바람에도 시이 쓸려 내려가지 않는 안동을 위한 올곧은 길을 닦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가 전해주는 복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늦었지만 좀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에서 지속 가능 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3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상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을 받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상이라기보다는 우리 1300여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잘 수행해 준 덕분에 받은 상이라 생각합니다. 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상에 자만하지 않고 시민이 행복하고 또 살기 좋은 안동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조직의 색깔은 장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시장님이 이렇게 많은 공적들로 또 수상도 하시고 열심히 뛰니까 또 안동시도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시정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시정평가는 지난해 우리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대변하는 자료 2가지를 인용해서 대신하겠습니다. 첫째는 안동의 브랜드 가치의 상승입니다. 산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화폐 단위로 산출할 경우 4조 4,086억 원이고 이는 10년 전에 2,261억 원보다 2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죄다 녹아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둘째는 빅데이터 분석 자료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인 오픈메이트에 따르면 안동시에서 소비 행위를 한 유입 인구는 전체 소비 인구의 56.1%를 차지하고 또 소비 총액이 지난해 1조 1천억이었습니다만은 62.5%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외지인들이 우리 안동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러한 수치들로 볼 때 지난 한 해는 시정의 결실을 성과로 증명해 보인 한 해였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안동의 브랜드 가치가 올랐다라고 분석하고 계신데 지난해 얘기를 해주셨고요. 올 한 해도 좀 기대가 됩니다. 새해 역점 사업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선우가 있고 사실 경주임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예. 시정에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 없죠. 예. 내년에 준공 예정인 3대 문화권 사업과 개통을 앞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이와 연계된 운영상의 문제, 또 역사부지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는 일을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민생 100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또 핵심 과제로 선정한 22건의 사업도 국도비 확보를 통해 예. 조속히 구체화할 것은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며 정상화할 것은 정상화해서 시정이 보다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3대 문화권 사업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 민선 7기 출범 당시에 최우선 시책으로 백신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 올해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신 산업을 우리 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 결과
2011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유치해서 2015년도에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2016년 12월 달에 백신 개발과 기술 이전을 담당할 국제 백신 연구소 안동 본원 개소를 해서 백신 산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또 백신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인 동물세포실증센터 한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만은 백신 전문 생산 기관이기도 합니다. 금년 1월에 건축 착공을 해서 본격적인 센터 건립에 돌입해서 2021년부터 위탁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에는 백신 비임상 단계 지원 기관인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 센터 한 2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건축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백신 산업 전문 인력 육성과 지역 인력 개발을 위한 백신 인력 육성 사업을 안동대와 함께 추진해서 백신 공학과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 또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등이 완료되는 2022년부터 백신 산업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한 유관 산업 유치를 통해서 백신 산업의 중심으로 안동이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대기업과도 협력을 하시고 지역의 대학과도 협업을 잘하고 계신데 실질적인 성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동시는 올해를 10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해로 잡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문화권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구체적인 계획 좀 소개해 주시지요. 3대 문화권 사업, 유교 문화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대단히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선도 산업인 유림문학 유토피아 또 전통 비탈의 길산 마을은 이미 준공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선성연 문화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산업인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현재 한 4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인데 준공 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국문화 테마파크 내의 숙박 또 상가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 위탁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자료 수집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또 국내외 해외 유치, 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안에 큰 틀의 하드웨어도 잘 구축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화, 컨텐츠도 잘 챙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시장님께서는 이 원도심을 성장 축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이 구현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안동 실정에 만든 그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구상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원도심 활성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성장축으로 하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200, 300억 규모의 중구동 도시재생 사업, 태사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음식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창업 공간 지원을 활동 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낙후되어 있는 용상동의 도시재생 사업 유딜 사업을 공모토록 하겠고, 또 태화동 취약 지역의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용상동 아울렛 주변에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면서 또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 또 태화동 일원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마을 기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만은 재정 안정화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개발 방향을 조속히 정립을 해서 역사부지 개발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청 신도시와 직행로 개설도 통해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모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요, 또 지금 안동은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특별 기고했고요. 또 금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마 산업의 어떤 메카라 그럴까요? 안동이 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덧붙여 주시죠. 예, 기고를 했습니다만은 법률 개정안이 지금 3월 1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해외의 대마 의약품 한 4가지 종류를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안정적이고 또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농업인 간의 계약 재배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대마 재배 농업인들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 대마 종자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붙여 향후 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마의 성분과 효능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제품화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식품 분야의 선결과제인 THC 성분, 이것이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만은 이런 검사 인정 기능을 지역의 관련 기관에 지정받도록 해서 산업화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포의 전통을 개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포 짝이 직조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서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또 안동포를 활용한 디자인 교육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과 함께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마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마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안동의 브랜드 가치가 지난해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해 사업 성과라 그럴까요? 어땠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지난해는 마보정제, 딸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만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민선 6기 들어서 2년 연속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으며 안동의 브랜드 가치는 20배 육박하는 4조 4천억대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 봉정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하회마을과 함께 두 곳의 세계유산 또 6.25 칙판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임청각 복원사업은 지난해 기본 구상을 마무리했고 금년도부터 280억 원을 들여서 2025년까지 일제강점기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을 해서 독립운동을 기리는 장소로 또 나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사의 배움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활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시장의 청춘야시장을 개장을 했고 주황신시장의 청년몰 조성사업, 또 영상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또 구시장의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산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전통시장에 젊음과 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천만이 찾는 문화관광 도시를 위해서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하기 위한 협약을 했고 또 안동관광협의회를 창설을 했고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안동관광 예약센터를 개설을 했고 또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관광 인프라도 구축을 했습니다. 또 국제탈춤 페스티벌을 비롯한 암산 얼음축제 등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해서 하회마을이 5년 연속 관람객이 100만 명 이상 돌파를 해서 고품격 우리 문화관광도시 구현에도 영향을 극대화했다고 봅니다. 또 소통과 공감의 행정 중심에 민생행정을 추진을 해서 읍면동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날, 또 찾아가는 CEO 공감 반상회, SNS 기자단 도입 등 문턱을 낮추는 그런 어떤 행정 서비스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소통, 공감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조직의 색깔
어떤 그룹의 색깔은 리더가 어느 정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을 이끌어갈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뭐 정치 철학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생활 정치인이니까 생활 정치 철학, 행정 철학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예. 정치와 행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정치가 꿈이라고 하면 행정은 그 꿈을 현실에서 증명해 보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저는 아우르고 또 보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힘이 우리 모두를 목표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조조는 병사들과 행군을 하는 도중에 물이 떨어지자 병사들에게 조금만 더 가면은 맛있는 매실이 있다고 해서 병사를 다독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매실 먹을 기대에 부푼 병사들이 입에 침이 잔뜩 고이면서 갈증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진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튀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힘, 네. 그 힘이 바로 아우르고 보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조조의 지혜까지 행정에 또 접목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못다 하신 얘기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신년 하도를 집사광익으로 정했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시민 모두의 뜻과 지혜를 모아서 안동 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하고 일상에서 만난 시민들의 소박한 꿈들이 현실에서 잘 스며들어 시민들이 행복한 일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나의 버팀목이자 또 자랑입니다. 또 자존심이며 시민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단체를 롤 모델로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7기는 안동은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희망이자 바람입니다. 네.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안동 만들기에 매진하겠으며 안동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나눈 얘기대로만 앞서 말씀해 주신 아우르고 보듬는 힘을 잘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탁한 공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대기질이 더 나빠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5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벌써 일주일 가까이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데요. 아침 기온이 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1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데다가 중발 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매우 나쁜 수준이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필요한 외출만 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날은 한층 더 온화해졌습니다. 한낮 기온이 15도 가까이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해가 지면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체온 관리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구름만 조금 지나고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